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학교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그리고 원자재 시황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서 이벤트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선규 전문가님께서 2024년을 앞두고 유망 섹터로 4가지 섹터를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그리고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에 대한 자료 분석집을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료 분석집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노란톡방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자료집 원해요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자유롭게 대화 가능하시고요. 또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노란색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입장 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규 남겨주시면 저희와 24시간 소통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규입니다. 네, 지금 2024년도 드디어 첫째 주가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 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생각보다 강하게 그래도 떨어졌던 아침 장 초반과는 다르게 쭉쭉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코스피 코스닥도 이제는 다시 양봉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들어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래도 긴장은 늦추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 마지막 그 거래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상 주시하시면서, 그리고 이 투자 스쿨을 보시면서 같이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또 흰 종목도 말씀드릴 거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2024년 첫째 주가 좀 잠잠하게 흘러가다가 오늘 오후장 들어가서 조금씩 양봉으로 전환되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황 분석에 앞서서 저희가 김선규 전문가님과 올해부터 새롭게 출발을 하고 있는 만큼 자세한 소개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어머나 이게 이상하군요. 네, 좋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김선규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주식 그리고 원자재 시황까지 통 넓게 좀 봐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김선규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볼게요. 네, 그럼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이번 주 계속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 증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국내 증시를 알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투자 상황에 맞는, 자, 여기 글로벌 투자 상황에 맞는 여러 시장의 투자 상품. 자, 글로벌 투자 상황. 지금 현재 봤을 때 미국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중국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그래도 지금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속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확히 공부하는 투자, 자, 공부하는 투자,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한 번에 해가지고서는 크게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와 원금 보존, 이것이 또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에서는 한 번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집중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한 종목에서 크게 수익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조금씩 해가지고서 꾸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는 그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내가 투자했던 원금에 대해서 잃지 않는 원금 보존의 방법, 또 이것을 위해 가지고 만약 손실이 났을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최대한 그래도 많이 그 복구를 할 수 있는 해칭에 대한 해칭 기법을 이용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 가치 분석, 즉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이것뿐만이 아니라 산업적 분석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통합을 해서 총점을 매긴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액 중기 투자, 즉 여기에 대해서 스몰 캡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주식 또 전반적인 시황들까지 체크를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님이다라고 소개를 들어봤고요. 이런 전문가님께서 2024년을 앞두고 테마 4개를 좀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테마, 그리고 반도체와 AI 플랫폼 2023년도를 선도했던 4가지 테마들이 2024년도에는 어떤 종목들로 이어갈 수 있을지를 좀 분석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어제 선착순으로 10분께 드린다고 했었는데 네. 10분 넘게 좀 들어오셔가지고 다 드리긴 했었거든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는 선착순 몇 분 정도로 좀 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되게 애매한데 어제 너무 많이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잘못하면 많이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만약에 노란톡이 100명이 넘어간다. 그러면 제가 들어오시는 분 전부한테 다 뿌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전반적으로 100명을 목표를 하시고 다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쭉 노란톡방에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자세한 시황도 짚어주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자, 코스피 처음에는 약 8에서 9포인트 빠져 있다가 드디어 많이 올라왔죠. 지금 마이너스 1.35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현재 10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11.62포인트 상승하는 모습.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은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 지금 이쪽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좀 빠져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다른 종목들, 그리고 거기에 대형주로 있던 것들 역시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현재 수급을 보면은 지금 이 수급들, 자, 개인들이 여전히 3,665억 원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봤을 때 여전히 기관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죠. 매도세가 특히 기관이 많은 움직임. 최근 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봤을 때는 12월에는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샀고 외국인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받쳐줬었지만 1월에 들어오는 첫째 주까지 봤을 때 지금까지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매도세가 들어온 것을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맞춰가지고서 이 개인들은 또다시 이제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은 떨어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즉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일단 반도체,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이쪽에 대해 가지고서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따로 추매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바닥을 잡고 나서 그러고 올라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죠. 자, 지금 여기에서 시총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총 현재 삼성전자 200원 올라가 있고요. 자, 0.26% SK하이닉스.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 반도체들은 일단 강하게 올라간,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회복을 좀 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지금 0.12% 마이너스 지금 나와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82%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2차 전지 쪽은 약간 들어왔다가 빠지는 종목들, 이게 약간 서로 이제 시차가 달라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종목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에코프로라든가 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선은 반도체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당겨 올려주고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일단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또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코스닥 주차별은 같은 있는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부터 해가지고서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이 계속해가지고 사올렸는데, 지금 현재는 좀 더 많이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네요. 그리고 여기서 개인은 지금 현재 1,396억 원을 매도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그동안 해가지고선 빠졌던 2차 전지 분야 이쪽에 대해 가지고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시금 매수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코스닥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시총 관련된 것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시총에서 에코프로비엠 지금 12.19%, 그다음 에코프로 2.05%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대한민국에서는 반도체와 해가지고서 2대의 쌍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들어가는 자금이 가장 큰 이제 지수의 움직임을 좌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개인,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이들이 어떤 식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나가는가를 보는 것이 현재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계속해가지고 좀 보합이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셀트리온하고 합병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 지금 오늘 1.42%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HLB 역시 제약바이오인데 3.59%, 어제 8% 이상 빠졌었는데 지금 시간에는 현재 3.59% 이상 올라가 있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국내 증시에서 강세 테마로 2차 전지주들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좀 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국내 시장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수 자체로는 어제 미국의 이 고용 보고서 관련해서 좀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관련된 시황도 짚어주시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 오늘 시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 시황. 자, 미국 시황을 보면은 첫 번째 줄. 자, 파월 의장님 우리는 아직 못 믿겠어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그 FOMC 의사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상당히 패닉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서 우리는 생각할 때 3월, 늦어도 5월이면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의사록에서 뭐라 그랬냐? 우리 데이터 보고 나가지고서. 자, 금리 인하는 데이터에 보고 나서 할게. 요거는 데이터 보고.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는 좀 더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거 보고 살게라는 이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에 그냥 쭉 빠졌죠.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상당히 강하게 그래 지금 이번 한 주는 상당히 약세를 보이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시장에서 뭐라냐? 파월 의장님 우리는 아직 못 믿겠어요. 이러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줄이고서는 다시금 반등을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 시황 한 주에 대해서는 이제 국유자산 운용사 AMC죠. AMC가 왼순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샹하이 그다음에 션전 지수가 지금 다 빠졌어요. 왜 그랬느냐? 처음에 일단은 서비스 PMI 지수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이게 왜 국유자산 운용사에 대해서 이번에는 무디스라든가 신용평가사들이 무더기로 지금 신용 등급을 낮춰버리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 시황도 생각보다는 조금 아직은 올라가려면 횡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오전장 시황 한 줄. 자,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는 가야지. 자, 우리는 반도체 2차 전지 아직까지 미국이 간다 그러면 우리도 갈 수 있으니까 가야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간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가 떨어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오전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지수 먼저 보시죠. 자, 다우존스부터 해가지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봤을 때 다우존스에서 여기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왜 이러냐? 위에서 지금 상단에서 여기 이렇게 앞장이 하나 나왔죠.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가 이제는 올라가는데 한계. 자, 37,600이 이제는 한계다. 네. 이제는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부스터가 하나 더 필요한데 지금 나오는 부스터가 없어요. 부스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떨어져야지. 자, 일단은 다우는 여기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스닥은 전고점까지, 즉 16,5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부스터의 힘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봤을 때 이 자리에서 딱 걸렸죠? 여기 이 자리. 자, 여기. 자, 그러면 쭉 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걸려 있어요. 자, 여기. 자, 여기에서 있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다시금 한번 튕겨가지고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냐 지금 보는데 올라갔다가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1월 셋째 주에 있을 4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나스닥이 이 자리를 돌파하느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돌파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나온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에 따라서 S&P 500 역시 지금 현재 4일 연속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네, 4일 연속 떨어졌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자리도 역시 요 근처까지 온다.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S&P 500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금 한번 뛰어오를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가는 방향은 얘나 즉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둘 다 비슷하게 해가지고서 올라간다. 그리고 S&P 500은 전고점을 분명히 넘어설 확률이 있다. 왜? 다우보다는 조금 더 다우가 이미 그만큼의 자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S&P 500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꺾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한번 더 떨어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나서 한번 더 반등 들어갈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그랬을 때 저는 여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틀 연속으로 해가지고선 하락했지만 양봉으로 하락 마감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내려가는데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서는 최대한 안 내려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즉 여기에 또 이제 TSMC, 인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각종 그 미국의 메모리, 그 다음에 각종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딱 잡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여기를 매수세가 들어오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다시금 튀겨 올릴 그런 확률이 있다. 즉 AI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금 이쪽으로 자금의 매수세가 들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 나스닥과 S&P 500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샹하이. 자, 샹하이 A하고 션전. 이렇게 보시면은 샹하이는 지금 올라갔다가 어제 이렇게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뭐냐? 아래 꼬리를 줬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일단은 서비스 PMI가 좋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경기 지표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샹하이 A가 올라갔다는 건 뭐냐? 중국 내부에 있는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경기 그래도 좋아질 거야. 자,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도 중국 관련주, 엔터주부터 해가지고 영화, 게임 이런 것들이 쭉쭉 올라갈 확률이 크죠. 그럼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상반기에 조금씩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 하이브 SM 그리고 JYP 같은 경우 조금씩 이제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YG는 조금 힘들었지만 일단 그런 걸로 봤을 때 엔터주들이 지금 올라갈 수 있다. 엔터. 자, 요거 지금 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샹하이 B 같은 경우도 역시 요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죠. 자, 이제 호강통, 샹강통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미 홍콩을 통해 가지고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샹하이 B가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는 일단은 외국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글쎄 믿어도 될까? 이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션전 생산자,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션전의 A하고 B 조금 중소규모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금 올라가기 힘들고 있는데 여기서 바닥을 한 번 더 잡고 그러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션전 B 역시 마찬가지 외국인들 투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바닥을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 부스터를 달아줄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가장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중국 경기는 개선될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김성기 전문가님과 함께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외 증시까지도 쫙 훑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오늘 강세를 보이는 테마들 짚어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장, 오전장 테마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한 줄. 자, 2차 전지, 수소, 엔터, 제약바이오. 여기가 일단 주력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특히나 2차 전지가 강하게 보였고 아까 보셨듯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것이 12% 이상 올라갔죠. 자, 에코프로비엠. 자, 에코프로 그룹이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지나친 기대 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단 수소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관련해 가지고서는 수소 원자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부장들이 지금 오늘 강하게 반등을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터, 자, 빅4 엔터, 자, 그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조금씩 해서 반등이 들어오는, 자, 여기는 반등세. 자, 그래서 지금 반등세, 즉 쉽게 얘기해서 중국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어느 정도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제약바이오가 역시 이번에 좀 생각보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튀어올랐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 오늘 생각보다 그 제약바이오 쪽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고바이오랩부터 보겠습니다. 고바이오랩. 자, 셀트리온하고의 지금 이제 합병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급등했고 그다음 TNL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는 글로벌 여드름 패치. 집에 자녀들 있으신 분들, 네,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고등학교 학생들 하루에 한 10개씩은 꼭 붙이죠. 네, 여드름 패치 사업 아주 끝내주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외로까지 나가면서 기대감이 생겨서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유유제약 지금 현재 반려동물용 비타민 개발 소식 참 사람들 먹기 힘든데 이제 우리 강아지들 그다음에 고양이들 먹는다 그러니까 참 이거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 비타민이 개발이 있다는 소식에 어쨌든 또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에 대한 차트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바이오랩. 자, 고바이오랩은 지금 현재 계속해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셀트리온과의 합병 소식 때문에 이렇게 아주 올라가는 모습. 자, 이 자리죠. 여기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최고점 20.6%까지 일단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과의 합병이 앞으로는 또 다른 이슈가 될 것이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옛날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 미국의 제약바이오들 그 나스닥 제약바이오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스닥 제약바이오. 나스닥 제약바이오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제약바이오들이
우리가 어떤 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여기에서 파이프라인이 있다. 그러면은 이 파이프라인을 뭐 일라일리가 사기로 했어. 아니면은 뭐 머크가 사기로 했어. 화이자가 우리한테 온대.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이른바 거기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죠. 뉴스가 나오고 나면은 이걸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급등을 시켜놓고 그러고서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퍼링, 쉽게 얘기해서 유증 수식돼 가지고서는 갑자기 주식이 쭉 떨어집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런 것들까지 우리나라에서 배울 리는 없겠지만 만약 이런 게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들어가는데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더욱더 살펴볼 게 많아진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NL이죠. TNL.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글로벌 여드름 패치 사업. 자,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돈이 되는 장사라는 게 지금 드러난 겁니다. 최고점 18.6%. 여기에서 저 바닥까지 갔는데 여기에서 이 자리 상당히 많이 내려갔죠. 이 자리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튕겨 올렸어요. 자, 여기로. 여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18.6%였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 글로벌로 했다. 첫 번째 글로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뷰티. 예. 제약보다는 사실 이쪽은 좀 뷰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뷰티 산업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야말로 어느 정도의 수요가 보장이 돼 있는, 즉 인구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람이 특히 애들이 적어서 문제가 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들, 그다음 20대, 30대들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일단 30대들까지도 여기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장점이기 때문에 TNL에서 만약 이 여드름 패치가 글로벌 사업이 됐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만큼 떠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 이런 데도 지금 매집이 곳곳에 지금 나와 있고 지금도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유제약이에요. 자, 이제 유유제약 보시면은 이거는 최고점 26.84%까지 올라갔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 있고, 특히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들은 더욱더 크게 시장이 커진다라고 봤을 때 이 유유제약도 앞으로 이제 그쪽 반려동물 관련된 제약, 단순한 수의약품이 아니라 이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제품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는 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가죠. 수요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테마로 점쳐지는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2024년의 강세 테마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비법 자료집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 분석에 대한 자료집이 궁금하신 분들 미리 좀 보여드리자면요. 반도체와 AI 플랫폼 그리고 전기차와 이렇게 또 자동차, 에너지 섹터들까지 저희가 분석 자료를 준비를 해뒀고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신 뒤에 쭉 계셔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좀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무엇이든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기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섹터부터 바로 알아볼 텐데 전문가님 오늘의 섹터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섹터. 자, 오늘은 미국 종목. 자,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섹터. 지금 우리가 처음에 봤던 IT라든가 이런 기술주가 아니라 이번에는 헬스케어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넘어갑니다. 첫째, 헬스케어 부분에서 볼 사항 오늘은 조금 빠르게 갈게요. 자, 첫째, 가장 중요한 거 지금까지 해가지고 헬스케어가 작년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비만약이었습니다. 비만약. 자,
이 비만약을 캐리했던 회사가 두 개인데 첫째, 오젬픽하고 위고비를 만들었던 회사. 얘네들이 누구냐? 노보노디스크, MBO, 노보노디스크. 얘네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운자로하고 젯바운드. 자, 이거에 대해서 맞불을 놨던 또 다른 업체가 누구냐? 일라일릴리. 자, LLY. 자, 요 두 개 업체가 사실상은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제약 부문, 즉 파마스토리컬 제너럴에서는 그야말로 2대 대장이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얘네들한테 사실상 파이자부터 해서 에브비, 머크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헬스케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가? 자, 지금부터 그러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라일릴리예요. 자, 봤을 때 쫙 올라갔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서는 쭉 했을 때 6년 사이에 지금 거의 자, 바닥에 한 100불 이하였는데 지금 현재 6배 이상 올라갔죠. 636불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자리다. 그래가지고서는 들어가기 힘들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좀 애먹기고 있다. 이렇게 애먹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미국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라일릴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이번에 또 터질 것이 있다. 뭐냐? 방사성 물질. 방사성 진단 물질.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이것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라일릴리가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노보노디스크 차트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더 문제 뭐냐? 얘는 여기서 액면 분할을 해버렸네. 네. 얘는 여기서 액면 분할을 해버렸습니다. 예, 되게 빡셌죠. 이전에 이게 이것도 되게 높았었는데 여기서 액면 분할하고 나가지고 지금은 현재 108불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래서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 플래터를 한번 주고 나가지고선 땡겨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2023년 요 자리가 바로 비만약 자, 오젬픽하고 위고비로 인해 가지고 떴습니다. 오프라 원프리부터 해가지고서 윈프리, 그 다음에 또 여러 그 셀럽들이 이걸 쓰면서 뛰어오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위고비까지 나오면서 아주 그냥 노보노디스크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뭐라고 하고 있냐? 자, 그러면은 자, 위고비 이거 그 주사제인데 주사지 말고 먹는 걸로 만들게. 경구로 하겠다. 오늘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FDA를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만약 승인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또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헬스케어에서 볼 사람. 그러면은 이거는 제약만 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는 미국에서 또 다른 섹터로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플랜. 자, 헬스케어 플랜, 즉 보험이에요. 미국의 그 의료비 비싸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거를 그나마 미국 사람들 살게 해주는 게 뭐냐? 바로 이 헬스케어 플랜이다. 자, 이 보험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약값 때문에 그 상당히 이슈가 되면서부터 민주당 즉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약값 인하를 위해서 이전부터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해가지고서 오바마 케어 그 다음에 각종 그 약값 줄이기의 이 희생양으로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헬스케어 플랜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종목이 있는가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가장 큰 거 대장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미친 듯이 올라가죠. 자, 여기서부터 해서 2020년부터 해가지고 3년 동안 해서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자, 하나, 둘, 셋 하고서는 조정받고 다시 또 여기서 제 고점을 또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는 좀 많이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요거는 왜냐 이번에 그 대선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그 전체적인 약값이나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가에 대한 조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건강보험인 거죠. 건강보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조금은 조정을 받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CVS 헬스케어.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미국 가셨던 분들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엄청나게 큰 슈퍼마켓 같은데 5만 가지 약을 다 넣어놓은 그런 약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뭐 잡지를 비롯해가지고서는 과자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팔고 있는데 CVS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번에 그 작년에 바이든 그 정부에서 약값 인하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서 여기서 바닥을 잡고서 그러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헬스케어 플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좀 더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자, 그러면 섹터 전망 봤을 때 그러면 이번에 진단키트 즉 IBD 자
체외 진단을 특히 중요하게 하는데 진단키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두 종목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서머피셔 봤을 때는 여기선 지금 이렇게 가지고서 횡보하다가 밑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보다는 아직은 어렵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D 바이오 센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IVD, 즉 체외 진단 키트들을 하는 회사들은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있다. 요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죠. 자, 그 다음 데나도 역시 이제 이 진단 키트 부문이 2대 대장인데 여기는 더 심각해요.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200일선을 돌파해가지고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데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진단키트 부분에서 조금 더 구조조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들어가긴 조금 애매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섹터 전망을 보면 일단 존슨앤존슨하고 머크 이 두 개가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볼만한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자, 종합 헬스케어 업체이고 그다음에 머크는 지금 현재 항암제 등 같은 이런 파이프라인이 현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삼상 승인 소식이 나오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존슨앤존슨 지금 보면은 여기서 크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해가지고서 추세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자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저는 여기까지 일단은 바닥을 한번 잡고서 간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베이비 파우더 그 집단 소송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가 앞으로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 여기 조금 그래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 파동에 따라서 일단은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머크 지금 거의 뭐 쌍봉 나왔죠. 전 고점에 대비해가지고 훨씬 더 높은 이 자리까지 지금 와 있어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삼상이 터질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주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히든 종목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주요 제약사이면서 17개 임상, 삼상 임상 들어간 거 FDA 3상이 17개. 그 다음에 이상 들어간 게 8개. 자, 동물 임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회사인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자, ESG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제약사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자, 제약사.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파마스리컬 제너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여기에 신약 개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그런 가운데 환경에도 신경을 쓰는 이런 기업은 많지 않다. 자, 요거에 대해 가지고 알고 싶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주식과는 또 다르게 해외 주식의 매력을 느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헬스케어에 대한 분석들 도와주셨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이 중에서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가장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이거나 가격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방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가격 전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시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2024년에 유망 섹터 4가지를 선정을 해서 또 분석 자료집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 새해 선물로 좀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반도체와 AI 또 에너지와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담긴 자료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신 뒤에 계셔주시면 저희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기 시간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역시 오늘은 진짜 미국 장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관한 얘기들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지 거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자, FOMC 의사록이 얘기하는 거.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했던 거 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많은 상당히 많은 많은 하락이 있었죠. 네,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세상에 파월 의장님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럴 줄은 몰랐기는 뭘 몰라요. 이미 10월, 11월 달부터 저는 이건 예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12월에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AI를 가지고서 투자자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군부를 떼고서는 여기에 개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개인들이 여기서 몰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1월이 되면서 이것들에 대한 버스트가 일어나서 쉽게 얘기해서 자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그러면서 상당한 충격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FOMC 의사록에 얘기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릴게. 금리 그대로. 금리 유지. 자, 금리 유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앞으로는 좀 지켜볼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잡힐 것 같아. 만약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더 올 수도 있지.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작년에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했냐 5.5%까지 일단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심하면 6%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정확하게 5.5%에 딱 걸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6% 즉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 너무 탄탄한 고용. 사람들이 고용이 너무 좋네? 네. 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냐? 자 연준은 다른 거 안 봅니다. 딱 두 가지만 봅니다. 뭐라고요? 딱 두 가지. 첫째, 물가. 두 번째는 뭐냐? 고용. 딱 두 가지만 봅니다. 예. 이거 말고 다른 건 안 봐요. 네. 자,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이걸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물가하고 고용밖에 안 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용이 너무 좋네. 먹고 살기가 힘들다. 사람들이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울고 있다. 그럴 때는 연준은 무조건 하고 금리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1970년대 이래로 해가지고서 연준의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느냐. 고용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하고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단 한 번의 예가 언제 냈냐 하면 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폴 볼커. 자, 일단은 그때 이제 지미 카터가 뽑아놓고 그래가지고 망했죠. 그랬는데 폴 볼커가 한 달에 1%씩, 한 달에 100bp씩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금리 올리던 그 시절 이외에는 대부분 봤을 때 고용을 가장 중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역대급 고용이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금리가 내려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시장은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었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속은 겁니다. 약간 거기서 착각을 일으킨 거죠. 착시를 일으키고 그래서 12월 달에 의외로 AI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가 오히려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까지 많은 글로벌 헤지 펀드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관들 투자회사들 아폴로를 비롯해가지고서는 여러 회사들 시타델 이런 데에서는 뭐라 그랬냐 5,000선 돌파 혹은 5,200선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갔을 때 그럼 우리나라는 증시가 갈 수 있겠느냐? 이거 우리나라는 또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갔을 때 5,000선 돌파하는 건 좋은데 도대체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올라갔을 때 이게 되느냐? 당연히 기술주라든가 뭐 아니면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다른 것들 우리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것들 2차 전지라든가 즉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S&P가 지금 4,600, 4,7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4,800선을 다시금 돌파해가지고 올라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럼 이게 올라갔을 때 과연 기술주하고 반도체 자 기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통신 요 세 가지가 과연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우리나라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자동차 요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테슬라가 기술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자동차 섹터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아까도 보셨지만은 미국 증시는 현재 악재가 소멸되고서는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 어떻게든 해가지고서는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는 건 누구냐? 바로 반도체 섹터란 말이에요. 필리 지수가. 자, 필리 지수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자, 지수는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네. 더 안 빠지게. 자, 더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다가 우선은 AI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한 번 더 터져 나온다. 즉, 어디서 나오느냐? 엔비디아가 한 번 터뜨릴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뒤이어서 AMD 아니면 인텔 둘 중에 하나가 한 번 더 터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에 관련해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느냐? 자,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걸 단기로 보느냐, 장기로 보느냐는 순전히 투자자들의 개인의 판단과 책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반등할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반도체가 올라간다. 그랬을 때 국내 증시도 역시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비메모리 분야, 그 다음에 메모리 중에서도 특히 패키징 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소부장 종목들이 여기서부터 올라갈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다른 악재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라 2024년 미국 대선. 지금부터 벌써 정확히 얘기하면은 작년 6월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 대선입니다. 네. 미국 대선 2024.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아주 그냥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나오고 싶어가지고 안달인데 그거 못 나오게 하려고 주정부에서 지금 틀어막고 있죠. 지금 저 사람 나오면 큰일 난다 그러고 어떻게든 틀어막고 있고 여기서 나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자, 그러면은 자기가 유권자들한테 지지를 받고 했던 것들 그래도 공약을 좀 더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태양광, 풍력. 자, 유틸리티들 지금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죠. 자, 넥스트에라부터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 더미니언 에너지,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것들 쭉쭉 올라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것들을 이제 또 튕겨 올려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또 이제 지켜봐야 될 요소로 또 하나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미 대선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과연 어떻게 되냐?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 고용이 연말까지는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연말까지 고용이 좋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든 SOC 사업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은 결국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이런 그 태양광 풍력 사업은 더욱더 발주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발등을 찍고 있고 쉽게 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누구냐? 바로 공화당. 네. 하원. 네. 지금 현재 이걸로 봤을 때는 하원에서 이거를 잡고 발목을 잡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글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든 하원에다 얘기를 해가지고선 예산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태양광하고 풍력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자꾸 발목이 잡힌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가는 오히려 이렇게 흔들리다가 뚝 떨어지는 이런 확률이 갑니다. 언제쯤 떨어지느냐? 실적 시즌 발표할 때. 뻔하죠? 실적이 안 좋다. 왜?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발주가 안 돼가지고서는 영업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분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 또 쭉쭉 하다가 또 밑으로 떨어질 이런 확률이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 이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지울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것들 첫째 여기에 대한 거 관계 고용 문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 신재생 에너지 유틸리티 태양광하고 풍력 요거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고 다음 또 미 대선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거기에서 봤을 때 2차 전지하고 전기차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줄 거는 바로 그거죠. 자, 2차 전지. 자, 2차 전지 얘기하니까 귀가 번쩍 뜨이시죠? 예.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전기차. 자, 이것들이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난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UAW 즉 미국의 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랬냐? 자,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자, 10년 만에 자, 시급 25% 상승. 25%가 올라갔습니다. 예. 노조가 파업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시급이 25%가 올라갔어요. 대단해요, 얘들. 그리고는 뭐라 그랬냐? 얘네들이 또 내걸은 조건이 이게 무서운 건데 2차 전지 회사 너네도 UAW 가입해라. 너네도 자동차 노조로 취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2차 전지가 그럼 2차 전지 종목이냐 아니면 자동차 종목이냐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섹터 되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는 전기차 업체들에 잘못하면 합병될 수도 있다. 먹힌다.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수가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전에도 계속해가지고서는 완성차 업체들은 2차 전지 업체들을 어떻게든 거기에서 기술을 가져오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합병하려는 시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2024년도가 됐을 때 이게 자,
자동차 부문하고 2차 전지 부문은 앞으로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중국은 조금 내려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문제는 뭐다? 중국은 중국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부분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이 글로벌 시장을 보고 그다음에 미국에 직접 투자를 했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네, 그러면 다음으로 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반등을 할 것인가? 자, 다음 주에 그러면 미국 주식이 반등할 것인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얘들이 4분기 실적, 자, 1월 셋째 주부터 시작하는 이 실적 발표에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얘들이 주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도 역시 증시는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제가 이거를 위해서 다음에 두 개의 이 종목들, 이 두 개의 차트들을 앞으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그걸 먼저 보여드리죠. 요거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뭐냐? Earnings Whisper.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그 실적 시즌에 관련된, 그 다음에 실적에 관련된 분석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Most Anticipated Earnings. 그래서 매주 어떤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월화는 없었어요. 그리고 자, 수요일부터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여기 뭐 월그램푸스가 이제 나오죠. 자, 어제 나왔었거든. 이제 램마스턴 얘네는 지금 그 맥도날드의 그 프렌치 프라이 감자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애들. 커나그라 얘네들도 식품회사 뭐 이런 것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할 건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출렁할 것이냐 아닌가 이거를 체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봐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거 하나. 자, 이걸 보겠습니다. Wall Street Bets.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은요. 자, 개인들이 자, 우리 옛날에 알고 있는 그 무엇이냐? 게임스톱 사태 때 유명했던 그 개인들이 만들었던 월스트리트벳이라 불리우는 레딧의 사이트죠.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귀여워요. 해피 뉴 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여기 자, 이번에 그 실업률 발표가 오늘 저녁 10시 반이죠. 여기서 이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찝어주는 아주 고마운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예를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투자 방향을 정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강세 섹터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미국 증시를 좀 더 잘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내용을 들어봤고요. 일단 다음 주에 굵직한 이벤트들도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와 함께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섹터별로 분석을 이어가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마 분석집을 준비를 했는데요.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 그리고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김선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집필을 하신 분석 자료집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10분 한해서 오늘 당장에 좀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100분이 넘어가신다,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모든 분들께 이 자료집을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들어오셔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인사이트 다양하게 받아가시면 자료집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께서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실 수도 있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 자료집까지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와 수소 관련주들, 엔터주들과 제약바이오주들이 힘을 쓰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미국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비만약 관련된 섹터들 저희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일 뿐만이 아니라 ESG에도 힘을 쓰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